정말 높은 목표, 정말 저희가 아마존보다 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 기업에 가슴이 뛰는가? 정말 빠르게 사고하고 빠르게 액션하고 빠르게 배울 수가 있는가? 저희 내부에는 개발자라는 단어도 없고 디자이너라는 단어도 없고 기획자라는 단어도 없고 PO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프로블럼 솔버라는 단어 하에 각자의 문제를 부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명이 모두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 그 10명 중에 그 누구도 개발자였던 적이 없던 그런 독특한 조직입니다. 레빗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재윤이라고 하고요. 국내 커머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올웨이즈라는 모바일 팀 구매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올웨이즈 앱을 딱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이거 사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물건이 쌀 수가 있어? 팀 구매, 디스커버리 기반 인터페이스, 직거래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셀러분들에게 폭발적인 판매량을 만들어주고 낮은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선사하는 출시 5개월 만에 회원수 100만 명, 누적 투자 유치 금액 115억 원, 거래액 기준 월 평균 4배 이상의 성장을 자랑하고 있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처음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로 관련된 수업에서 굉장히 높은 성적을 받고 있었어요. 일단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회로를 좀 해봐야겠다.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회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에 처음 들어가서 정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프로그래밍을 해봤는데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 하나로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임팩트를 낼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이 좀 180도 달라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반항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으면은 그게 최선이지 않은가? 파이썬을 활용을 해서 내가 뭘 더 해볼 수가 있을까? 그때 찾았던 게 AI 관련 기술이었어요. 스스로 학습하는 속도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제 나를 가장 잘 몰아넣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IT 경영학회라는 데 지원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AI, 딥러닝, 파이썬 고수다. 나한테 배울 사람 다 와라. 한 3, 4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터디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42명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람들 정말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교수님이 돼야 된다.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만 갑작스럽게 하는 질문에도 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말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정말 그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그럼 이것들을 임팩트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 서울대학교에서 딥러닝 학회, 디피스트라는 것을 창립을 하였고 이 딥러닝을 통해서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80%의 데이터와 20%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방대한 이제 유저 풀을 가지고 모았던 데이터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럼 난 뭘 해야 되지? 앱 개발을 해야겠구나. 이제 경영학회에 다시 가서 나 앱 개발 고수다. 나한테 배울 사람 손! 이렇게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서점에 가서 이제 안드로이드 앱 개발 기초를 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또 굉장히 안드로이드 앱 개발 기술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앱 개발을 하고 나니까 정말 확고해지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길이구나.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로 군대로 향했어요. 군대를 해결해야만 자유롭게 이런 것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의 철학을 만들게 되는 당시에 정말 아끼던 친구 이제 몇 명 있었는데 서로 다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제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나 정말 우주로 간다, 이제 화성으로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한테 감명을 줬었는데 그런 친구들의 이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주로 나갈 땐가? 지구 안에 있는 문제가 지금 다 풀리는 게 맞나? 사람들이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무너져야 되고 꿈을 포기해야 되고 정말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것들을 풀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 있나?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구글도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는 자회사를 세워서 이제 그런 연구들에게 자본을 투자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도들이 있는 건 맞는데 굉장히 파편화되어 되어 있고 내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자본과 꿈과 이 인력들을 얼라인할 수가 있으면은 이것들 풀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인류가 질병과 노화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해방되는 그런 세상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너머의 꿈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본과 인력과 꿈을 얼라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한 비슷한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세계의 어떤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소를 하겠다. 식량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거기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 또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너머에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매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줄여서 몸의 사소라고 저희가 부르는 단어를 기점에 두고 그러한 기업을 만들자라고 의기투합해서 이제 레브잇이라는 기업을 만들게 되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할 때 그냥 주변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그냥 가지고 그것들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 단순히 손에 잡히는 주변에 작은 어떠한 그 문제들을 푸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전 세계 인구들을 건드리는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 정말 탑다운으로 이 세계를 바라봐야겠다. 이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고 사람들은 무엇에 반응하며 시장의 기회, 어떤 기술적 변화, 어떤 문화적 변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전 세계 기업의 지도를 그려야겠다. 하루에 기업 4개씩 4년간 매일매일 같이 그 기업들을 전수조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전 세계는 유니콘 기업들, 한국에서 2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들, 상장된 어떤 IT 기업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면서 갈망론이라는 저만의 원칙을 저희는 가지게 되었고 이 갈망론을 기반으로 기업들을 바라봤더니 웬만하면 다 매칭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프레임워크로 이제 이 기업을 시작을 해야겠구나. 갈망이라는 것은 선사시 때부터 변하지 않는 어떤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냥 변하지 않는 요소이고 이 갈망이라는 몇 가지로 추릴 수 있겠다. 정말 남들에게 과시를 하고 싶고 특별해 보고 싶어하는 그냥 갈망도 있을 것이고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갈망도 있을 것이고 나의 갈망을 이제 만족시키는 공통적인 재화, 이 돈이라는 것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아끼고 싶다. 뭐 이러한 메타적인 갈망도 이제 존재해요. 남들과 이제 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재밌게 소통하고 싶은 갈망은 사실 선사시 때부터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뭐 조약돌로 한다든지 아니면 봉화로 한다든지 데스크탑 시대에 있어서는 뭐 네이트온 같은 어떠한 그 메신저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더 나은 어떤 메소드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든지 왓츠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프레드시트에 이 갈망을 먼저 매핑을 하고 나서 이 기업들이 어떤 갈망이 매핑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다 넣어봤어요. 서로 다른 어떠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궁극적으로 다 이제 같은 갈망이 매핑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패션이라는 것도 나를 조금 더 이제 과시하고 남들에게 더 특별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갈망이 매칭이 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앱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죠. 비즈니스를 바라볼 때 소셜 앱을 한다, 패션 앱을 한다, 뭐 이렇게 본다는 사람들이 어떤 갈망들을 가지고 있고 이 갈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더 나은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과거 10년간의 이커머스의 성장을 이제 바라보았을 때 대부분의 이커머스들은 가격보다는 편의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물류센터에 투자를 하고 이제 배송 인력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들은 그대로 가격에 녹아들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저가 플레이를 하는 커머스는 없다고 이제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중국에서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기업인 이제 핀도더라는 기업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도 이제 징둥닷컴이라는 기업이 편의, 빠른 배송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핀도더는 정확히 역주행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어떤 유통 마진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비율을 IT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사람들한테 본 적 없는 가격을 만들어주고 약 3년 만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100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9억 명 유저를 모객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와 이것이 현재 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이러한 모델들이 아직 글로벌에 옮겨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일단 중국이라는 시장이 커머스 관점에서는 전 세계 대비 한 5년 정도 앞서 있어요. 제조의 어떤 기반이 중국이었던 상황에서 먼저 이커머스가 발달된 요소가 있었고 모바일의 침투율 같은 경우도 중국이 먼저 발달하면서 이런 모델이 등장할 때구나. 가장 큰 것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편의와 빠른 배송만이 전부다. 실제로 이 세상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제 지탱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편의보다도 가격이라든지 가성비가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고 가격이 중심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서 역주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거 딱 하나만 검증하자. 이미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던 상품들을 중심으로 앱에 빠르게 업로드를 하고 그 상품들의 가격을 구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최저가로 맞춘 후에 고객들을 약 100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 이 상품들을 반복해서 구매를 하는지 그 재구매율만 측정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MVP를 접근을 했어요. 거의 위클리 재구매율이 50%가 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에 대한 갈망을 중심으로 하는 폭발적인 바이럴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번개 모임이라는 기능도 런칭을 하고 페이백 기능도 런칭을 하고 이 모든 기능들이 이제 바이럴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중국에 살고 있던 친구를 만나서 이 핀도더라는 프로덕트는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바이럴이 퍼지게 되었어? 질문을 던졌어요. 핀도더는 휴지 한 방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핀도더의 휴지가 너무 저렴해서 중국에서 핀도더 휴지를 안 사본 사람이 없을 정도야 충격을 받고 팀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것이 프로덕트 전체 단위의 기능이 아니라 상품 하나일 수도 있겠다. 정말 상품 하나로 이걸 다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유입된 유저들이 다른 상품들을 구매하게 만들면은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이 앱 내에서 양파가 2,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순간 딱 떠오른 것이 이 양파를 400원 가격으로 만들고 10인 팀 구매로 이걸 만들면은 그게 핀도더의 휴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가격을 400원 낮춰 보았어요. 낮춘 순간부터 약 2시간 만에 양파가 1,500개가량이 순식간에 판매가 되고 양파를 판매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더 이상 못 팔겠다. 포기를 선언을 하셨어요. 가능성을 봤어요. 와, 이것이 답일 수 있겠다. 전국에 있는 영농조합에 하나하나 다 전화를 해서 양파를 80톤을 모았어요. 바이럴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실험을 원 없이 해보자. 감귤 99인 팀 구매라는 것을 저희가 시도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다가도 대부분 실패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테팔 프라이팬 같은 것들을 팀 구매를 모아오면은 특정한 확률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이걸 지급을 드리면은 CS를 조절하면서도 이 그로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실험을 동시에 해봤어요. 사실 99인 어떻게 모으냐? 한 39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밤에 이것들을 런칭을 하고 다음날 아침 딱 눈을 떠봤어요. 100개가 성사가 돼 있더라고요. 기술 총괄하시는 분에게 전화해서 이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오류가 없었어요. 3kg 1만원짜리 박스였는데 이제 99인 그게 100팀이 성사가 됐기 때문에 한 팀 성사될까 말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었고 약 1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할 생각이었는데 오전 만에 1억 원이 바로 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약 3일 만에 테팔에 12만 명이 응모를 하였어요. 거의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톡방과 맘카페 99인 팀 구매가 모두 돌아다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빠르게 품절 처리를 하고 중간에 팀을 다 못 모은 분들께도 이제 다 이 감귤을 이제 추가 지급해드리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총 유저 수가 1만 명이었는데 약 3일 만에 유저가 13만 명이 되는 사건이 되었어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이 초거대 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로 추려진다고 생각을 해요. 큰 대기업이 바라보고 있지 못했던 문제를 그 누구보다 빨리 발견하고 그 문제에만 집중하여서 온 힘을 다하는 것. 24시간, 7일, 하루 종일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것. 기존의 어떤 기업들의 구조라든지 기존 기업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액션을 수행하고 시장을 파괴하는 것. 저희 팀은 굉장히 독특한 조직이에요. 마치 각자 대표 10명이 모여있는 조직과 같아요. 기능 단위 조직,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10가지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더 유저를 이제 빠르게 고객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유저들이 더 여기에 오래 체류하고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제가 정해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그냥 프로블럼 솔버가 각 문제에 한 명씩 할당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그 프로블럼 솔버는 무엇을 하는가? 개발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영업도 하고 기획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개발자를 채용한다, 디자이너를 채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미니 CEO를 채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만큼 그들은 이제 풀 오너십을 가지고 그 문제가 이제 마치 자신이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모든 방식을 동원해서 풀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스킬이라는 것은 그냥 배워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중요하고 도구로서 그냥 스킬이 존재할 뿐인 거죠.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븐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이 CEO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한 후 그들이 이러한 툴들을 익혀나갈 수 있게끔 보조를 해줄 뿐입니다. 그럼 이 세븐 스탠다드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슈퍼 하이 골, 정말 높은 목표, 정말 저희가 아마존보다 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런 기업에 동하는가? 그런 기업에 가슴이 뛰는가? 두 번째는 슈퍼 패스트, 정말 우리의 빠른 이 조직 속도를 따라올 수가 있는가? 정말 빠르게 사고하고 빠르게 액션하고 빠르게 배울 수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be focused, 여기에 우리가 모든 집중을 다 하고 내 인생을 다 걸고 올인할 수 있는가? 네 번째는 humble,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hungry, 내가 목표를 못 이뤘을 때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인가? 여섯 번째는 resilience, 내가 실패하거나 거절당했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함, 정말 똑똑한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는 개발자라는 단어도 없고 디자이너라는 단어도 없고 기획자라는 단어도 없고 PO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프로블럼 솔버라는 단어 하에 각자의 문제를 부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명이 모두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고 그 10명 중에 그 누구도 개발자였던 적이 없던 그런 독특한 조직입니다. 기존 이커머스에서 가장 헤비한 두 조직이 있다면은 하나는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MD 조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거래가 생산자와 구매자 간의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 하나의 재고도 두고 있지 않고 직접 물류센터를 두지도 않고 배송을 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가 확보가 되고요. 많은 커머스들이 굉장히 많은 MD를 두고 그 MD들이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를 결정을 하고 더 프로모션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셀러를 받습니다. 누구든 입점할 수 있게 만들고 최소한의 유저들에게 먼저 그것들을 노출시키고요. 전환율이라든지 재구매율이라든지 리뷰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어떤 입점과 그 퀄리티 컨트롤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IT 기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슈퍼 탤런트 소수정예로 운영을 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노션 같은 정말 위대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조직의 벤치마크이고 다른 커머스들이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냥 CEO 아닌가? 그냥 자기 창업을 하지 왜 여기 와서 이걸 하고 있어?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 직장에서 어떤 연봉을 받았든 그분이 만족할 때까지 그냥 최고의 보상, 연봉이 됐던 스톡옵션이 됐던 둘 중에 하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챙겨드리는 방식으로 최고의 이제 알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정말 높은 탤런트 데인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을 바라보더라도 오른쪽을 바라보더라도 정말 훌륭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동료들이 가득합니다. 찢기는 듯이 빠른 성장, 서비스를 본격 런칭한 후 4달 만에 현재 100만 명의 유저 그리고 115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월 4배 속도로 급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매달 풀어내야 되는 문제도 달라지게 되고 매달 나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또 달라지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미친 듯이 큰 꿈을 꿔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큰 꿈을 가진 사람만이 긴 여정, 그리고 이 힘든 여정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도 있어요. 미래의 목표는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되 현실에 있는 문제들은 땅에 발을 딛고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내가 목표한 꿈을 정확하게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실현 가능한 꿈을 꾼다기보다는 최선의 상황에서 얼만큼 갈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 걸맞는 커다란 꿈을 꾸는 것이 그것을 이뤄내는 관점에서도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거래액 대비 수수료 3.5%를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지만, 추후에 이제 셀러가 정말 많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셀러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비딩 광고 모델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세계 리테일 시장의 비율들을 이 IT 기술을 통해서 모조리 파괴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오프라인 마트, 온라인 커머스, 그 어디를 가더라도 올레이즈만큼 싼 곳이 없어. 올레이즈가 그 비율들을 다 부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술 룸이 없어.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이 리테일의 비율을 파괴를 하고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그 파괴된 결실들을 돌려주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올레이즈라는 커머스 기업을 넘어서도 아직 지구에서 풀어내야 될 아직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차례차례 부수어 나가면서 이 지구 자체에서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까지 달려나가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언제든지 저는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확고한 생각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하지 않으면 전 아예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말들이 전혀 부끄럽거나 숨겨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고 7일 일하고 그러지만 늘 행복한데요. 내가 정말 사회 가치를 지금 주고 있구나. 이 가격이라는 공통적인 재화가 임의의 갈망으로 치환될 수가 있고 임의의 가치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정말 큰 행복을 주고 있구나. 이 꿈이 정말 진심으로 달성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것이 이제 서비스의 성장에서 오기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훌륭한 팀에서 오기도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정말 저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신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